한국에서 차를 샀다고? 거짓말 치지 마. 한국에서 벌어봐야 얼마나 더 번다고.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건 당연한 일이야. 여기랑 달라. 혹시 한국 가면 내가 들어갈 일자리 좀 있냐? 젊은 친구들끼리의 재미있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장에 다니는 친구가 개인 자동차가 있다고 하자 깜짝 놀라는 중국인 친구들입니다. 과거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차를 구매하는 건 동네 잔치를 할 만큼 큰일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웬만한 도시들에 사는 서민들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여전히 차를 구매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차량 등록대 수만 봐도 그 답이 나오는데요. 한국은 2,500만 대가 넘게 등록되어 있어 2명 중 1대꼴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중국은 3억 대로 공식 인구 14억 명 대비 5명에 1명꼴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 사이에서는 한 명이 10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죠. 그리고 한 명이 수백 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상 이상으로 많아 중국 서민들 기준에서는 차량을 소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除了因为韩国的非机动车道不太完善以外呢，还有一个很重要的原因，就是因为韩国的车，在韩国最火的这款车售价在2700万韩币左右，折合人民币大概15万。 중국인들과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은 쉽게 자동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닌다는 내용의 동영상은 1억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아반떼가 자신의 3년치 연봉보다 더 높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한국과 중국의 임금 차이는 엄청나죠. 반면에 중국의 젊은 층들은 인터넷을 통해 좋은 차를 구경하기도 쉬워졌고,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차 브랜드를 포함한 외제차들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노동자로 취업한 뒤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으면 작은 차라도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데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죠. 한 젊은 중국인 청년이 한국으로 취업을 했던 친구를 보면서 느낀 점을 글로 적었습니다.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중국 황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한 옆에 있는 작은 도시죠. 사실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우한에 있고 그마저도 그냥저냥 먹고 살 수 있는 돈벌이만 할 수 있지. 제 친구처럼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한 월급이죠. 제 친구 거는 저와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리고 그 친구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 않아서 비교적 취업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농사를 하시고 꽤나 넓은 면적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키우시기 때문에 일손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죠. 기본적인 교육은 마쳐야 중국에서도 살아갈 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서로 고등학교에 다닌 것이지. 저는 농사일을 한국 공장에 취업하셔서 다니시고 계신 삼촌을 따라서 한국으로 취업을 하는 꿔처럼 각자의 미래가 정해진 상황이었죠. 졸업 후 꿔는 바로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아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드렸죠. 한국에 가서 돈을 벌게 되었다며 신나는 꿔를 보며 그래도 고향 떠나 타지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며 가서 돈 많이 벌어오라며 꿔하는 기약 없는 작별 인사를 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농사일에 빠져들었고 10년 지난 지금 저는 농사일에 도같았죠. 그리고 20살 때 저를 낳으신 부모님들은 아직 49세밖에 안 되셨고 한창 농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시고 체력도 아직 유지하고 계실 때라 동네에서 저희 집이 가장 부지런히 작물들을 키웠습니다.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농사질 짓는 집이라 수익도 괜찮았죠. 20대를 농사일로 시간을 보내며 가끔은 꿔와 연락하며 도시 생활을 하는 친구가 부럽기도 했지만 고향에서 맘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 하나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꿔도 고향 생각이 난다며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꿔가 고향으로 잠시 돌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10년간 일했고 마침 일거리도 줄어들었고 해서 3달 정도 무급휴가를 내고 고향에 왔다 가겠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옛 친구와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그동안 고생한 친구에게 뭘 먹이고 어디를 데리고 갈지 고민하느라 신났죠. 그렇게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꿔의 목소리가 들렸죠. 재빨리 허리를 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높이 손을 흔들며 저를 부르고 있었죠. 반가운 마음에 당장 뛰어나갔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꿔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아 꿔와 그동안 잘 지냈냐 안부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 생활 이야기부터 서서히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어서 농사일이 끝나고 나중에 밤에 보자며 일단은 헤어졌죠. 그리고 선물이라며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이라며 품질 좋은 장화를 선물로 주고 갔죠. 한국산답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가벼운 게 참 좋은 물건 같았죠. 그 장화를 신고 일하니 한결 발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모님도 그 장화를 신고 하시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며 좋아하셨죠.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듣던 대로 좋구나 했습니다. 사실 중국 대부분의 SNS나 뉴스를 보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기도 못 먹어서 사람들이 말랐고 성형에만 돈을 투자해야 해서 밥까지 굶는다고 하는 것들 말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준 시급이 너무 높아서 고용을 잘하지 않으려 하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마음대로 소비하지도 못한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꿔를 통해 한국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고 제가 꿔에게 너 거기서 밥은 잘 먹을 수 있는 거냐며 물었을 때 그런 중국의 거짓 뉴스에 속지 말라며 저를 훈계해 주었죠. 덕분에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100배는 상황이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국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꿔의 얼굴빛은 여기 중국의 동갑 청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채가 났습니다. 30살쯤 된 중국 남자들의 낯빛은 한국의 40대 남자의 낯빛과 같죠. 꿔는 마치 20대 초반의 얼굴에 방부제를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밤이 돼서 농사일을 마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꿔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온 중국인 친구들과 다르게 멋진 코트를 쫙 빼입고 온 꿔는 때깔 좋은 모습에 다른 친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죠.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 때문에 그런지 대화의 주제는 한국 여자부터 해서 자동차까지 제 또래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넘쳐났습니다. 여기서 볼 때 때깔 좋은 꿔는 한국 여자 좀 만나봤을 것 같아서 노골적으로 질문해봤지만 아쉽게 한국에서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다는 충격적인 고백도 들었죠. 자기가 좋아하던 공장의 한국 여직원한테 고백했다가 차인 얘기는 너무나 웃겨서 배를 잡고 쓰러졌죠. 여자 이야기를 떠나서 또 다른 관심사는 자동차였습니다. 꿔가 먼저 한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 모인 5명의 친구들은 모두 차가 없거든요. 그나마 우한에서 자리를 잡은 친구가 내년에 자동차 좀 사볼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꿔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또래 남자들은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외제차에 대한 로망이 크고 여력이 안 되면 그냥 중국 자동차를 사곤 하는데 꿔는 이미 한국의 기아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5년 된 중고차를 사긴 했지만 K5 모델은 사진만으로도 그 자태가 엄청났죠. 꿔가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모든 친구들은 오월하며 감탄사를 냈습니다. 한국에 오면 차 태워준다는 꿔의 자랑을 들으며 참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고 다닌다는 친구가 멋있어 보였죠. 최근에 중국 돈으로 8만 위안 정도 주고 차를 샀다는데 심지어 5달치 월급밖에 안 된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월급도 당연히 많이 주는 걸 알고 있던 저희 친구들은 8만 위안이 5달치 월급이냐며 그렇게나 많이 주는 줄은 몰랐다며 다들 깜짝 놀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란 곳은 도대체 어떻길래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8만 위안을 5달 만에 버는지 궁금증이 커져갔죠. 우한에서 자리를 잡은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위양도 8만 위안을 벌려면 10개월이 걸릴 텐데 말이죠.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사일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이미 10년 전 한국으로 취직한 친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정말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뉴스에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꿔에게 물어봐서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었고 그때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며 말해주어서 한국이 잘 사는 나라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큰 차이가 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가 농사짓는 이 작물들도 품질이 좋게 수확되면 한국으로 수출 기회를 얻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꽤 높은 값을 받곤 했는데 솔직히 그 가격에 팔면서 속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이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사 먹겠냐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온 지금 오히려 제가 저렴한 가격에 유통업자들을 배불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곳 무지한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돈 없어서 고기도 못 먹다며 불쌍한 그런 사람들쯤으로 생각한다는 게 한국이 잘 산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동안 잘 사는 중국이라며 떠들어대던 정부에 좋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제가 대단히 깨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한국을 욕해도 욕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중국에 사는 중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을 욕할 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만 가끔씩 술자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한국이나 주변 나라들이 가난하다 못 산다 욕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참 답답한 마을이 들곤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현실을 직시해야 최소한 저처럼 다음번에 한국 수출 농작물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할 생각을 할 수라도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